자, 학생들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을 때 그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풀 때 틀리는 이유는 사실은 내용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했다면 이건 이 지문이 뭐죠?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됐으니까 분명히 문제 풀 때 틀릴 거라는 걸 알고 풀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문 때문에 비문학을 틀리기도 하지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문제를 틀리기도 해요. 맞나요? 말을 바꿔볼게. 만약에 비문학 지문을 다 이해했다면 지문 하나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온다면 이 세 문제를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 꼭 하나를 틀린단 말이야. 이해돼요? 우리 비문학 지문 세 개가 다 박살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 없죠. 비문학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두 문제는 어떻게 맞춰요. 찍든 뭐하든. 말을 바꾸면 지문 하나가 다 박살났다는 얘기는 이건 아예 이 지문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건 모르는 거라고 인정해버리자고. 이해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이해해서 틀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말을 바꿔볼게.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내 주관적 해석이 계속 개입되기 시작한다고. 이건 이걸 거야, 이건 이걸 거야. 알겠니? 자, 이거를 우리 이해하기 이렇게 한마디로 선입견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선입견. 선입견. 알겠니? 자, 그럼 선입견이 뭐 설명해 줄게. 한번 이야기를 하나 들어봐. 어떤 아빠랑 아들이 주말에 야구를 보러 야구 경기장에 가고 있었어. 근데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 거야. 교통사고 나서 얼마나 좀 안 좋아, 그지? 아빠는 직사를 하고 아들은 이제 병원 구급차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된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소라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근데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저쪽에서 의사가 막 뛰어오더니 비켜,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야. 이 의사는 누굴까? 잠깐 여기서 멈춰야 돼. 잠깐. 여기서 비켜, 저거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이상하다? 아까 아빠 죽었다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자, 뭐가 작동한 거지? 선입견이 작동한 거야. 누굴까? 엄마지. 자, 봐봐.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 이제야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지? 자, 잘 생각해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의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의뢰 누굴 거라고 생각할까?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아빠랑 같이 야구장에 가다가 아빠가 직사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작동하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공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뭐다? 바른 비문학 독해법이야. 그럼 바르게 지문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어떻게 읽느냐? 연결해서 읽는 거야. 뭐라고? 연결. 말을 바꿔볼게. 모든 글은 얘들아 다 흐름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흐름이 있다고. 근데 그 흐름을 내가 만약에 잡잖아. 그 물결의 흐름을 잡으면 그 지문이 아주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물결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물의 물줄기의 갈래가 너무 많아져서 그 많은 물줄기 때문에 글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지문이 있어. 문단이 4단원으로 나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4문단으로 나뉘어진 이 비문학 글에는 하나의 주제가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죠? 주제는 한 개다. 맞습니까? 그죠? 모든 글에는 주제가 하나만 존재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인정? 됐지?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주제 문장은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 주제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므로 이 한 개의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단마다 예를 들어 5문장이 쓰여 있었다면 19개의 문장은 이 한 개의 문장을 뭐 하는 문장이다?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문장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말을 바꿔볼게. 이 19개의 문장은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쓴 문장이므로 한 개의 주제 문장이 19번 반복됐다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를 따라 읽는 거지? 글의 흐름을 따라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첫인상은 너무 좋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별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또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인상은 좀 별로였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볼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죠. 물론 처음에도 좋고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사람도 있겠죠. 나 같은 사람. 미안해. 자, 어찌됐건 웃자고 한 소리 하겠더라. 죽자고 째려보지 말고. 자, 그럼 결국 보자. 19개의 문장을 읽을 때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 19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 사람은 하나의 문장을 19번 읽었다고 느끼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19개의 문장을 연결지어 읽지 못하는 사람은 19개의 정보가 짧은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꼴이 된다. 맞습니까? 이해돼?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이해도 못하고 문제도 못 푸는 거야. 선생님들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얘들아, 비문학 문제의 정답은 다 어디에 있어? 지문에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자, 설명해 줄게. 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인지 설명해 줄게. 비문학 지문에 있어. 근데 그 비문학 지문에 있는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 라는 말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모두 선택지에 있는 문장과 지문에 있는 문장이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는 뜻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글 읽다 보면 왼쪽 지문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오른쪽 선택지에 써져 있던가요? 아니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의미가 같은 문장이 다른 문장처럼 쓰여 있던가요? 의미가 같은 문장이 여기에 쓰여 있죠. 말을 바꾸면 지문에는 사과라고 써 있었는데 선택지에는 과일이라고 등장한다는 얘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과일에 속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이것조차도 뭐 하는 능력이지? 연결하는 능력이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개념 잡히죠? 그래서 비문학의 모든 정답은 지문 안에 있다? 맞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문에 있는 말을 선택지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는 맞는데 어떤 문제는 틀린다고. 이제 어떤 문제 맞는지 알겠어? 어떤 문제 맞는 거야?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정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만약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정답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 지문에 있는 단어를 선택돼 다른 말로 바꾸는 이유는 그 지문에 있는 단어를 잘 찾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했는지 보고 싶은 거야? 이해했는지를 평가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말을 바꿔볼게. 자, 우리가 글을 연결해서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올해는 그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물수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유튜브 강의에도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만 충실하게 연습하면 비문학 틀릴 일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알겠니? 자, 들어봐. 그럼 이걸 연결해서 읽게 되면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뭐 될까? 이해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연결해서 이해가 되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지 연결해서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연결시킨다 그랬잖아. 연결시킨다는 건 이 말들이 같은 뜻을 뭐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될까? 반복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아,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거네.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거네. 이 반복을 느끼면 준혁아, 이 반복을 느끼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뭐가 일어나지? 이해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